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내신 4등급부터 해당되는 학생에게 정시체우선 그리고 논술 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게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이 추천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으로서 겪은 게 아니고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봐오면서 경험한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근무한 학교 한정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내신 4등급부터라고 말씀드린 건 자기가 재학하는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근거는 전년도 입결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입니다. 합격이에요. 학종을 보면요, 지금까지 학교마다 나름의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도 그 학종에 대해서 모든 학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에요. 인서울의 주요 15개 대학부터 수도권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대학까지 내신이 한 3등급은 나와야 그래도 학종을 해볼만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합격자에서 내신 등급이 엄청 낮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 학교를 통틀어서 극소수에 해당되는 극단적인 예외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치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15개 대학과 수도권에 이름이 잘 알려진 대학들은 한 내신이 3등급까지 나와야 학종을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들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나오면 자기가 학종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요. 그런데 3등급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4등급부터 학종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정시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신 4등급부터 해당되는 학생들이 정시 올인을 결정하는 건 고2 겨울방학 때 정도부터 돼요. 그래서 정시 올인에 달려갑니다. 아무튼 정시 올인을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하니까 고3 1학기 때는 수시를 전혀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해요. 오직 정시만 공부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4번의 모의고사 3모, 4모, 6모, 7모 이 4번의 모의고사에서 바라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정시 올인을 한다고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여름방학이 되면은, 여름 학기가 되면 자기가 뜻한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방학 때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과연 바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돼요. 점점 그 확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여름방학이 끝날 때 갑자기 수시를 지원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저 지금까지 수시 카드를 한 장도 안 쓰고 정시 올인하는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여름방학이 끝날 때 갑자기 그렇게 지원을 할 때 학종 2개 플러스 논술 넷을 하든가 아니면 6논술을 다 씁니다. 그 6논술이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그런데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열심히 공부는 하고 굉장히 수업 태도 그리고 학교 생활 태도가 아주 좋은데 성적이 그 태도만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종을 한 2개 정도는 쓰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네, 결과는요 모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제가 판단하는 바로 그렇게 갑자기 수시를 지원한 정시 올인파들이요 수능도 평소보다 더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수능도 더 잘 볼 수 있는데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능에서 평소보다 더 못 보고 그래서 정시도 잘 못 풀리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어요. 네. 여기서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글에 링크 써놨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비극을 계속 봐오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정시 올인한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카드는 쓴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요 바로 정시 최우선 그리고 논술 둘 요 코스를 추천해요. 네, 정시 최우선입니다. 정시 최우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시는 그러니까 수능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관문이에요. 예, 바로 그 역전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정시를 최우선으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논술 둘입니다. 논술 둘.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학종은 내신 등급과 생기부의 기록으로 사실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논술은 그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 수행에 따라서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술이 차라리 학종보다는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논술 2개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술은 6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서 네, 2개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논술 6개를 다 보면 와 그게 보통 진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수능을 얼마 안 남기고 치르는 논술은 정말 심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능 마치고 나면은 막 몸이 풀려가지고 자기가 그 고사장에 가는 것조차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마다 발표하는 그 논술 결실생의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지원을 해놓고 아예 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논술을 6개를 다 하면은 자기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드니까 딱 2개만 신청을 해두는 게 몸도 마음도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면요 논술을 뭐 6개 다 써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과 희망 학교를 고려해서 어떤 사람한텐 정시에 올인하는 게 최선인 건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정시 올인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수시카드를 쓸 거라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나는 수시를 쓴다고 마음을 먹는 게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정시 최우선과 논술 둘은 사실은 합격을 보장하는 최선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최종 결과로 합격에 이르기 위한 차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정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논술은 2개까지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논술을 지원한다면요, 저는 수능을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수능을 안정감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 최우선, 논술 둘은 제가 여태까지 봐온 학생들의 현실에 비춰서 차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시, 최우선, 논술 둘은 최종 결과가 합격이 되기 위한 차선이에요. 자,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어떻게든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